레고캠바이오, 익스다의 ADC 기술 이전. 셀트리온과 시너지 가능성. 당연히 가능성 있죠. 익스다, 우리가 최대 주주. 이 소식이 이제 들려오겠죠. 최대 주주. 그리고 헐투 타켓 약물 항체 접합체 신약 후보 물질. 왜 셀트리온에 장기 투자해야 되는지, 우리가 미래 비전이 명확한지, 왜 확실하게 동행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또 하나의 이슈가 나왔습니다. ADC, 바이오 베터 기술 중에서 SC 제형, 피하 주사 제형 기술 있죠? 그리고 ADC, 항체 약물 접합체. 그쵸? 이거 하나만 갖고도 시장 자체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항암제 시장에서. 그리고 mRNA 백신 플랫폼, 이것 또한 우리가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약효 지속성 플랫폼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한미아품과 그 다음에 제넥신이 가장 시장에서는 알아주고 있어요. 우리가 현재 갖추어 나갈 수 있는 SC 제형과 ADC, 그중 ADC에 대한 부분이 오늘 언급이 되었다. 기사 내용을 좀 볼게요. 레고캠 바이오사이언스가 항체 약물 접합체 신약 후보 물질 LCB14를 영국 ADC 전문 바이오텍 익스다 테라피스에 기술 이전했다. 익스다 테라피스는 셀트리온이 대주주로 있는 바이오텍이다. 항체 약품 전문 기업 셀트리온은 신선장 동력으로 차세대 의약품 중 하나인 ADC 신약을 개발 중이다. 레고캠 바이오 익스다 셀트리온이 ADC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 기사 내용을 정리하면은요, 28일 레고캠은 중국에서 임상 1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후보 물질을 바이오텍, 익스다 테라피투스에 기술 이전했다는 소식이에요. 최근 계약을 체결했고요. 익스다, 참고사항으로 언급을 드리면은요, ADC 블록버스터, 캐사일라입니다. 조단위의 블록버스터죠. 여기 이 캐사일라 연구 개발, 초기 임상, 전임상을 주도했던 그런 인력이 포함되어 있는 우수한 ADC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ADC 의약품은 자체적으로도 혁신 신약 지적 패스트트랙으로 대부분 지정이 되어서 상대적으로 빠른 개발이 가능하다. 시장 규모, 이건 참고사항입니다. 2027년 22조, 23조를 예상하는데 그래프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죠. 그러나 이 부분보다 더 빨라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왜? 글로벌 바이오텍인 세계 최대 바이오텍이죠.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차세대 먹거리로서 바로 항암제를 지정을 하였습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 바이오엑스의 역사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뮤노메딕스라는 ADC 전문 기업을 무려 24조 원의 인수를 체결을 했죠. 머크 또한 3조 원의 ADC 전문 기업을 인수하게 됩니다. 고로 이 시장 규모는 참고만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ADC의 차세대 항암제 시장으로서 우리는 이미 준비가 되고 있고, 신약으로서 이제 레고캠의 기술을 사와서 제품화 시킨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미국에서 또한 임상이 진행될 수 있다는 소식이 이 기사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계약 내용을 보게 되면요, 중국과 한국을 제외한 곳에서 개발과 상용화 권리를 익스다가 보유하게 됩니다. 레고캠은 선급금 그리고 마일스톤을 포함해서 593억 원 단기고요. 개발허가 상업화가 되는 총 마일스톤을 포함하면 계약 규모가 약 1조 2천억 원이다. 레고캠이 익스다의 임상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등 미국 임상을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이 신약 후보 물질이 제3자에게 기술 이전될 시에 익스다가 수령하는 금액의 일부를 수익 배분하는 조건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LCB 신약 후보 물질은 로슈의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의 레고캠 ADC의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다. 중국에서는 푸싱 제약이 임상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바로 레고캠의 컨주얼 ADC 기술에 대한 작용 기준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 제가 메모장에서 조그맣게 정말 자세하게 언급을 드릴게요. 귀에 꽂히게. 그리고 익스다는 셀트리온과 미래에스 그룹부터 약 530억 원을 투자받은 기업이다. 투자금 절반 집행을 완료했고 나머지 투자금은 특정 마일스톤을 만족할 시 투자할 계획이다.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겠죠. 그리고 셀트리온은 신성장 동력 중 하나로 ADC의 분야에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현재 시판 중인 허주마와 트룩시마, 그쵸? 혈액암과 유방암, 트룩시마와 허주마를 활용할 계획이다.
향후 자체 ADC 플랫폼 기술 개발을 통해 신약 후보 물질 개발도 추진할 방침이다. 익수단은 지난해 레고캠 바이오의 ADC 플랫폼과 물질 파이프라인 CD19ADC를 기술 이전한 ADC 개발 전문 개발 중심 기업으로 올해 셀트리온 미래에서부터 투자를 유치한 바 있고 2022년 상반기 중 FDA에 임상 1상 시험계획 신청을 거쳐서 2022년 중 임상 1상을 개시가 예상되며 중국에서 진행된 임상 1상 결과를 바탕으로 빠르게 임상 개발이 진행된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ADC 기술의 작용 기전을 명확히 인지하고 가자고요. 레고캠으로부터 라이센스 인을 한 바로 컨졸이라는 그 제품입니다. 세계 ADC 학회에서 3년 연속 베스트 기술상을 받은 그런 제품이거든요. 자, 먼저 항체가 있어요. 항체가 있고요. 그리고 링커라는 끈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톡신이 장착이 돼요. 톡신, 바로 케미칼 의약품입니다. 항체가 항원까지 정확하게 도달을 해야 돼요. 어디? 암세포겠죠? 위가 될 수가 있고 유방이 될 수가 있고 대장이 될 수가 있고 직장이 될 수가 있고 혈액이 될 수가 있겠죠? 항원, 암세포까지 정확하게 도달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도킹해서 묶어버릴 수 있는 능력, 이걸 바로 항체 본연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항체를 기초물질부터 생산, 바로 임상, 이 항체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우리 셀트리온이겠죠. 그래서 항체가 정확하게 항원까지 도달해서 묶어버리면 이 톡신, 이 케미칼 의약품이 가서 터트린다. 유도밀셀처럼 완벽히 암세포를 완전 간해시킨다. 이게 바로 ADC의 작용 기전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링커라는 끈이 끊어지게 되면은요, 잘못하게 되면 이 톡신이 엄청 독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혈관 내에서 터지게 되면 잘못하면 사람이 사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링커에 대한 경쟁력과 이 톡신에 대한 경쟁력, 그리고 항체에 대한 경쟁력, 그리고 이 결합 부위에 대한 경쟁력이 무척 중요하다. 정리를 하면 ADC의 경쟁력은 뭘로 나뉘냐? 첫 번째 항체, 두 번째 링커, 세 번째 톡신, 케미컬 의약품이라고 했죠. 사실 케미컬 의약품은요, 독이면서 약, 약이면서 독입니다. 왜? 정상세포와 비정상세포를 가리지 않고 다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절대 안정성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네 번째 결합 부위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 레고캠의 컨주얼, 이 기술은 레고캠의 기술력은 항체에 대한 기술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옵니다. 우리 셀트리온 같은 회사가 제공을 하겠죠. 그리고 레고캠은 이 세 가지 링커, 톡신, 결합 부위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먼저 톡신, 이 케미칼 의약품이 아까 언급드렸잖아요. 잘못하게 되면 이 항체하고 톡신하고 있는데 이게 끊어지게 되면 이 톡신이 혈관 내에서 터지게 돼서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 근데 레고캠의 이 톡신은요, 이게 끊어지더라도 정상세포에서는 발현을 하지가 않는다. 그래서 터지지가 않는다. 왜? 이 톡신 안에다가 바로 효소, 단백질을 추가를 했다. 그래서 정상세포에서는 발현되지 않고 암세포에서만 발현이 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굉장히 특별하고 특이한, 그리고 우월한 기술력이겠죠. 그리고 이게 암세포에 이게 도달을 하더라도 항체가 암세포로 가서 묶어버리더라도 얘가 톡신이 가서 정확하게 암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야 돼. 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쟁력에서 다시 한번 경쟁력을 인정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결합 부위가 있다 그랬죠? 항체랑 케미칼과의 결합 부위. 근데 이 결합 부위가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다. 그래서 이게 1세대 ADC는 결합 부위가 굉장히 랜덤이었어요. 그래서 불순물, 그리고 ADC 한 개 한 개 그런 제품들이 온전치 못하다. 그리고 순혈도가 낮다. 그래서 굉장히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졌었는데 지금 ADC 이 컨졸이라는 부분은 2세대 차세대 ADC 분야에서도 차세대 경쟁력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제품이다. 그래서 이 결합 부위에 따라서 불순물이라 순도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ADC 제품에서도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제품을 가지고 와서 바로 제품화를 시킨다는 거죠. 결론,
셀트리온의 미래는 무척 밝다. 무척 밝을 수밖에 없겠죠. ADC 자체적으로도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분야에서도 셀트리온이 앞으로 더 기대가 된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레고캠 바이오스의 ADC 파이프라인이에요. 우리 이번에 익스다에서 하는 제품이 이겁니다. LCB14 헐투 MMAF 톡신입니다. 이게 1세대, 2세대 톡신이 있고요. 그리고 차세대 톡신도 있어요. PBD 톡신. 이건 독성이 정말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하는 부분은 MMAF 헐투 이거죠. 그래서 이게 푸싱 제약, 이게 폴순파마잖아요. 이게 바로 중국의 푸싱 제약이 중국에서 임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허세팀 바이오시밀러, 이게 임상 1상 이 부분이죠. 요거를 갖고 바로 기술 수출을 했던 부분이다. 익스다에. 그리고 요거를 제품화 한다는 그런 이슈가 현재 나왔던 부분이다. 당연히 셀트리온 차세대 ADC 분야가 기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ADC 전문기업 레고캠 잠깐 언급드리면 김용주 대표이사예요. 신약 한 기를 오직 30년 동안 걸어왔던 사람입니다. 바이오 기업의 CEO를 믿을 수 있냐, 신뢰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ADC 분야 유일하게 기술 수출을 계속하고 계속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이다. ADC에서는 한국에서는 적수가 없고 최고는 레고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LG화학 구럭키 연구소입니다. 한국의 생명과학자들의 그리고 제약바이오틀의 연구원들의 바로 사관학교에 있었어요. 지금은 LG생명과학 그리고 LG화학이 합병이 되었죠. 중요한 건 여기에서 신약, 한국 최초의 신약 팩티브 신약 개발을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이 나와서 같이 연구원들과 만든 회사가 바로 레고캠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최고의 기업, 한국 ADC 최고의 기업입니다. ADC, 신약 개발 기업이겠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드렸잖아요.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의 특징, 바이오테크, 특히 첫 번째 LO, 기술 수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네릭이에요. 이 레고캠은 LO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기술력이 충분히 인정받은 기업이고, 그리고 ADC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3년 연속 학회에서 인정을 기술력으로 최고 의약품상을 받았던 ADC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사람의 꿈은 꿈에 불과하지만 모두가 같은 꿈을 꾸면 현실이 된다. 우리 셀트리온 모두가 같은 꿈을 꾸고 있죠? 그 현실이 우리가 하얀 도화지에 그리고 있는 그 꿈이 시간 차이는 발생하겠지만 저는 목적지까지 반드시 도착한다고 확신을 합니다. 자, 렘데시비르 길리어드. 렘데시비르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 길리어드는 에이즈 치료제, 그쵸? 그리고 타미플루, 그리고 간염. 기본적으로 바이러스의 역사라고 보면 돼요. 얘네가 차세대로서 항암제 타켓을 정했다. 그래서 CAR-T라고 하는 차세대 항암제와 바로 ADC를 정해서 무려 이뮤노메딕스를 24조 원에 인수 추진한다는 그런 소식이에요. 무려 24조 원. 시장 규모는 그래서 참고만 해도 된다. 회사를 24조 원에 인수를 추진했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또 ADC 빅딜, 머크, 벨로스바이오 3조 원에 인수했다는 소식입니다. 빅파마 잇따라 ADC 기업 인수. 그래서 레고캠 바이오도 기술 수출. 이런 언급이 나오겠죠. 국내에선 ADC에서는 최고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왜? 저는 오롯이 한 길을 가는 기업을 좋아합니다. 한 길을 가서 그 안에서 확장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런 ADC 분야에서는 분명히 인정을 받았다. 그리고 얘네가 바로 익스다. 익스다 또한 ADC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는 기업이다. 캐사일라 글로벌 ADC 블록버스터를 개발한 연구진이 이 회사 안에 있고 당연히 그래서 기술력이 인정을 받는 기업이겠죠. 레고캠 바이오 시가총액이 무려 1조 3,644억 원의 바이오텍입니다. ADC 기술력 하나만 갖고도 이 시가총액을 부여받고 있다는 거죠. 세계적으로 ADC 기술력 하나만큼은 충분히 검증이 끝났고 인정을 받았다.
그래서 끊임없이 ADC 기술 수출을 유일하게 국내에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바이오 베터 기술이라고 하죠. 그리고 플랫폼 기술이라고도 합니다. 확장성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언급드리지만 ADC 그리고 SC 제형, 피하 주사 제형 기술이라고 하죠. 정맥을 피하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mRNA 플랫폼 기술이죠. 이걸 가지고 백신을 만들 수 있고 항암제를 만들 수 있고 유전자 치료제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또 투자가 이루어지겠죠. 이 바이오베터 플랫폼 기술에 끊임없는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은 제품 4개, 6개에서 24개까지 2030년까지 로드맵이 다 나와 있다. 확실하게 길을 명확히 가고 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로 캐시카우를 창출하고 여기서 캐시카우가 창출되게 되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계속 지속적인 투자와 신약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기업이 셀트리온이죠. 그리고 신약에 대한 투자, 2,000명의 연구 인력에 대한 글로벌 생명공학센터, 이게 셀트리온의 미래입니다. 공장 캐파, 지금 10만, 9만, 6만, 8만, CMO 8만, 19만, 27만에 3공장 6만 지금 건설되고 있죠. 그리고 송도에 20만, 크게 60만 리터까지. 그리고 전 세계 유통망에 대한 부분이 빅팜들과의 경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셀트리온의 미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는 확실하고 확연한 비전이 나와 있다. 그리고 알테오젠의 시가총액이 무려 3조 1,825억 원을 부여받고 있어요. SC제형 기술 하나만 가지고도요. SC제형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할로자임과 한국의 알테오젠, 그리고 우리 바로 셀트리온이 있는 것입니다. 정맥 주사에서 피하 주사 제형으로 넘어가는 그런 기술이겠죠. 이제 자가면역 질환과 항암제 시장으로서도 확장이 계속되고 있다. 제가 지난번에 언급드렸던 셀트리온의 2028년 면역 관문 억제제, 항체 하나죠. 그리고 항암제, 바로 이 시장에서 인프라를 형성을 하며 바로 병용 임상의 대세가 되고 있는 그런 제품이죠. 여기에도 확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휴미라와 엠브럴, 그동안 SG형밖에 없었죠. 이번에 램시마, 레미케이드의 세계 최초 SG형, 바로 그 기술을 탄생시켰기 때문에 미국에서 2038년도까지 시장 부여권 독점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신약을 지금 이제 앞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바이오 베터로서 허가를 받았고 부가가치가 정말 크다는 거죠. 이제 확장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까지 준비가 되고 있어 셀트리온은 미래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유플라이마의 이제 고농도, 왜 기존에 휴미라 이 부분의 S제형이기 때문에 고농도 퍼스트 무버로서 바이오 시밀러로서 허가를 받았던 부분이죠. 유플라이마와 램시마 계속해서 S제형 제품을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혼자 꾸는 꿈으로 그칠 수 있겠지만 우리 셀트리온 주주분들과 함께 꾸는 꿈, 제가 항상 언급드렸죠. 하얀 도화지 위에, 그리고 우리가 희망하는 꿈을 적으십시오. 큰 그림에서 반드시 이뤄나갈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동행하겠습니다.